안녕하세요. 플라츠 대표 안중건입니다. 지난번에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디자인 방법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플라츠만이 가지고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플라츠만의 어떤 디자인 띵킹을 기반으로 한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거를 이름을 에픽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예. 그 디자인 방법론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디자인과를 가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컨셉을 잡고 어떤 디자인의 모티브를 수행하는 어떤 그런 방법일까? 그런 것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업을 하면서 제가 도출하게 된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 방법을 매뉴얼화 시키고 그 매뉴얼을 알고리즘화 시켜서 제가 자동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디자인 방법론입니다. 이 에픽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자인은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다, 디자인은 통계의 학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100년이 훨씬 넘는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디자인은 전 세계에 60억이 되기 전, 지금 60억이 넘죠. 60억의 인구가 누구나 필요로 하고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것이 디자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그 디자인이라는 거에 어떤 전문성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디자인 학과에서 공부를 하지 않은 옆집에 있는 아니면 옆 동네에 있는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장님도 디자인을 하고 있고 디자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디자인을 너무 전문가의 영역의 어떤 조형적인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조차 머릿속에 어딘가에 언젠가 보았던 것에서 결국은 지금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보고 더 조사하고 경험했다면 더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누군가는 이런 걸 특별히 보고 어떤 이미지를 참조하는 것을 베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는 베끼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베끼는 것이 맞겠죠. 어딘가에서 본 것이니까. 저는 그것을 제대로 베끼자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 에픽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자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늘어놓고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도출해내고, 그 도출된 것들을 서로 융합하고 융합한 것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에픽이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제가 1차, 2차, 3차라고 부르는 우리가 사용하는 키워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 1차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자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다가 의자라고 치고 검색하나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무슨 원목 의자라던가 아니면 스투르라던가 가죽 의자라던가 이런 걸 쓰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게 1차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2차는 뭘까요? 물건을 사는 사람은 2차 키워드까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팔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하는 걸 찾기 때문에 기존에 상품이 있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걸 찾게 돼요. 이런 거는 찾아도 없겠지. 예를 들면 우주인이 사용하는 의자? 이런 식으로 찾지 않겠죠, 여러분은. 예,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쇼핑몰에는 우리가 주로 찾는 말로 키워드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키워드들이 카테고리를 구성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온라인 마케팅에도 그런 키워드들이 1차 키워드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차 키워드가 왜 필요할까? 자, 2차 키워드는 어떤 기능적인 것들이 좀 더 추가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주인이 사용하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자인데 저도 사용하고 우리 집에 아이는 없지만 내 자식 같은 고양이와 함께 사용하고 싶어요, 의자를. 그럼 사람도 사용하고 고양이도 사용하는 의자를 찾으면 있을까?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내가 만들어서 팔면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자, 여기까지가 2차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변별력 있는 아니면 혁신적인 이런 기능을 수반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요. 이걸 2차 키워드라고 하고, 우리는 이 2차 키워드를 잘 만드는 사람이 결국은 잘 판매를 했을 때 성공한 사업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아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2차 키워드는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어서 사람들한테도 잘 판매가 됐어요. 하지만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에서 시작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트렌드나 아니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기술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시작도 못하고 쓰러지게 돼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아이디어를 빠르게 접목해서 시장에 내놔야 되는데, 그러면 2차 키워드가 굉장히 적절하지만 그 2차 키워드는 짧은 6개월, 1년, 요즘의 어떤 통계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요, 어떤 경우는 더 오래 가거나 더 짧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정도의 시간을 갖게 되고, 그 정도 시간이 흐르면 여러 사람들이 같은 비슷한 것들을 개발해내고 이제 그것들이 2차가 아니고 1차 키워드로 편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의자를 갖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리클라이너 의자 아마 아실 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2차 키워드로서 어떤 몇몇 회사에서만 만드는 제품이었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소파를 만드는 공장들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특별한 2차 키워드가 아니겠죠? 1차 키워드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2차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이런 게 필요하겠지? 이런 게 필요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요구해 라는 어떤 시장 조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돼요. 여기까지는 좀만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분이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이 2차 키워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2차 키워드는 특허를 내거나 아니면 디자인 등록을 하거나 이런 지적 재산권을 쟁취하는 데는 사실 요즘 세상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 아이디어는 특허적인 역량으로 봐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2차 키워드가 굉장히 세상에 쓸모가 있는 아이디어였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 4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특히 그러한 융합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본물처럼 세상에 난무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정도 키워드 아이디어로는 잠깐의 혜택밖에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러면 3차 키워드라는 건 무엇인가? 3차 키워드는 그럼 왜 필요한가?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3차 키워드는 기능을만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어떤 감성적인 어떤 그 인지에 대한 걸 수반하고 있는데요. 이걸 깊이 들어가자 하면 심리학적인 인지 부조화나 아니면 그 셀렉티브 퍼셉션이라고 하는 선택적 지각,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학적인 분야까지 가고 철학적인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얘기보다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자를 기능으로 분류하는 것을 2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 앞에 하나의 의자가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집 고양이와 내가 함께 사용하는 의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고양이와 내가 함께 사용하는 의자는 기능적인 것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하고 나하고는 의자에 앉기만 할까요? 어떤 행위를 할까요? 의자에 앉아서 고양이하고 같이 간식을 나눠 먹을 수도 있고요. 같이 영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 어떤 걸 할까요?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이루는 단어들을 많이 만듭니다. 고양이하고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영화를 보는 시간, 이런 것들로. 그러면 거기서 좀 좋은 단어들을 추출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캣과 함께 하는 시간 이라고 키워드를 제가 정했다고 칠게요.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단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의자로 보는데 저는 고양이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의자라고 하지 않고. 네. 그러면 의자도 될 수 있고요. 그 의자에 고양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위한 다른 여러 부산물들이 그 의자에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건 뭐냐면 굉장히 타겟이 세그먼트가 되고 굉장히 그 타겟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자, 이렇게 좁게 만들면 아니 우리 옆집 사람은 그거 싫어하는데 나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걸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집 사람이 제 사업을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친구가 내 제품 괜찮다고 사줄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3차 언어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 3차 언어를 개발하는 순간 그 3차 언어는 이 브랜드의 팀, 가치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제품의 라인업이 될 수도 있고요. 이 타겟을 지칭하는 하나의 컨셉이 될 수 있습니다. 3차 언어가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하지만 이 3차 언어는 결국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형질, 심성을 굉장히 매혹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매혹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3차 언어 자체를 만드는 게 여러분 브랜드 따로 개발하고 제품 개발하고 따로 하고 마케팅 스토리 따로 짜고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차 언어를 만드는 데 굉장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이 에픽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고 이 에픽 알고리즘은 이런 단어를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찾아서 추출하고 그 추출된 것들을 세분화해서 나열하고 나열된 거에서 다시 쓸모있는 것들을 추출한 다음에 그것들을 합치고 융합하는 과정, 여기에서 시작하는 게 디자인 띵킹입니다. 이런 어떤 디자인을 하는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2차 언어를 그럼 사용 안 하고 3차로 하려면 나는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럼 2차 언어로 사용한 것들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회피해야 되나 이런 아마 궁금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이런 경험을 아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템, 좋은 아이디어였어. 그 판매를 시작했더니 너무 잘 팔려. 잘 팔리는데 불안해. 누군가가 베낄까봐, 똑같은 걸 내놓을까봐. 그래서 다음 거를 또 고민해. 이런 거를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죠. 그러다가 지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안 베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건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지만 기술도 다 베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낄 수 없는 건 뭐냐? 사람의 감성은 베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애플이 갖고 있는 거는 누구나 베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근데 왜 베낄 수가 없죠? 베낄 수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 품성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플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오면 사람들이 그러죠. 애플 거 베꼈네?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하는 3차 언어를 만들자고 하는 거는 결국 그 품성, 그 브랜드만이 갖고 있는 그 스토리를 만들자고 하는 거고, 그걸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베끼려고 해도 이 아이덴티티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베끼기가 힘들어요. 베낄 수는 있죠. 하지만 성공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라인업과 그 브랜드에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 자체가 그 하나로 가져 있는 반면에 이런 아이템 하나를 베낀다고 해서 이득을 얻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뾰족하게 이 타겟팅을 하고, 이 타겟팅된 뾰족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거를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팬이 될 거예요. 그 팬이 되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그분들은 바이럴을 해줄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똑같은 제품이지만 우리의 제품은 좀 더 신뢰성 있고 적극적으로 확산이 될 거고 사람들한테 인식을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와서 아이폰 때문에 애플 하는 분들 많지만요, 아이폰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애플은요 굉장히 두터운 팬층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많은 사람들이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두터운 팬층을 가지고 있었고, 그 팬들이 지금의 애플을 만든 겁니다. 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던 제품을 만들 때 내가 이걸 단 2명이 사더라도 나의 팬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고민하고 만들면 성공이라는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기준이 있으니까. 하지만 기본적인 비즈니스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아까 셀렉티브 퍼셉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팬은 있잖아요. 팬이 한번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자기가 선택한 인식을 크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 인식 속으로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려면 감동을 줘야 되는데 이 감동을 준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저는 제가 쉽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이 3차 언어를 만드는 과정이 결국 고객한테 그런 새로운 인식과 감동과 감명을 주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작게 시작하고 뾰족한 타겟에 시작을 했지만 거기에서 시작된 인식이 결국은 차츰 벌려나갈 수 있는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의 라인업이 될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제품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심사위원들 앞에 서게 됐는데요. 그 심사위원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누군가가 베끼는 거를 넌 어떻게 막을 거냐? 그래서 그거를 베끼지 못하게 넌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만드는 제품은 이 한 개의 아이템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에 따라서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브랜드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거를 베끼려면 브랜드서부터 그럼 다시 만들어야 될 텐데 그 지난한 작업을 해서 내 걸 베끼는 거라면 내가 어떻게 막느냐, 막을 방법이 없다. 하지만 굉장히 어렵다. 세상에 이 베낄 수 없는 거라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누가 먼저 만들었다 이런 거지 누구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이나 디자인이나 비주얼 모든 것은 평준화되어 있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게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브랜드라는 어떤 기반 위에서 그 의미를 부여해야만 결국은 생명력을 갖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말로만 이렇게 떠든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요. 제가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를 이제 꼭지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조사 방법이나
그 조사한 것들에서 이미지나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융합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거를 좀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